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청약통장 그게 뭐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뭘까 그럴 수도 있고, 뭐 뉴스니 이런 데서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게 뭐에다 쓰는 건지 모르고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도 만들 수 있어? 예. 거소증 있는 사람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집 살라고 만든 건 아닌데 은행을 갔다가 은행 담당자가 청약통장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만들면 실적 생깁니까? 그랬더니 예 실적 생겨요. 얼마인데? 했더니 한 달에 최저 2만 원인데 2년 동안 부으시면 이제 청약 조건이 됩니다. 200만 원 이상 있으면. 아 그래요? 그래갖고 1년 있다가는 이제 뭐 원하시면 이 돈을 그냥 빼가셔도 돼요. 그냥 해지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뭐 알았습니다. 뭐 만들어 드리죠. 그랬고 하나 만들었어요. 청약통장은. 자, 이 청약통장은 뭘까? 예. 아시는 분들은 뭐 오늘 영상이 필요 없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청약통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부동산 값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쉽게 말해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에다가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면요. 이게 나중에 집 분양이 나올 때 분양에다가 추첨을 받을 때 왜냐하면 집이 분양은 100개가 나왔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1000명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사야죠. 그래서 1000명이 있으면 이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을 만들려고 이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라는 거죠. 집 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월 납입액은 최소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서 한 50만 원도 낼 수가 있는데 뭐 은행 담당자분 얘기로는 지금 얘기로는 뭐 2년 안에 200만 원만 이 안에 있으면 청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주택이 뽑힐 가능성이 많을까요? 힘들어요. 솔직히. 이 청약이 나중에 자격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는데 간단해요. 통장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집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할게요. 집안이 먹고 살기 힘들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집안에 부양가족 많으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겠죠? 저는 뭐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리고 뭐 집안에 이제 못 산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부양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청약될 가능성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마다한 거예요. 근데 요게 있으면 지방도시의 미분양 청약이 있어요. 왜냐면 인기가 별로 없는 거. 집이 100채가 나왔는데 90명밖에 어플라이를 안 해. 그럼 저는 가만 요거 내고 나 사겠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그 자격권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청약 저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집을 살려면 청약이 있어야 돼요. 그럼 청약이 없으면 전혀 집을 못 삽니까? 뭐 살 수 있죠. 개인이 판다는 건 살죠. 개인이 판다는 건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아파트 말고 그냥 개인이 지은 거 이런 같은 건 살 수가 있죠. 청약이 있으면 뭐가 좋냐? 새로 짓는 신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은 거소증을 소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청약 통장을 할 수 있고 청약을 갖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약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청약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분양 아파트에 목을 맬까? 이거를 오늘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작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탄의 아파트 청약 로또 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이게 왜 로또가 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동탄에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이거는 사자마자 8억 가치예요. 3억 5천 벌었잖아. 로또야 로또. 그냥 3억 5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건이 뭐죠? 청약 통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더 유리하다고 했죠?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부양가족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뽑히는 게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한국의 그동안의 아파트, 부동산 지난 몇십 년간의 얘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부터 좀 알아두셔야지 한국에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렌트를 하시든 전세를 하시든 아파트를 사시든 개념이 생길 거예요. 자, 예전에 사람들이 이제 뭐 허허벌판에 이제 집이 막 생기고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서울로 특히 많이 몰렸죠. 서울이 한때 1000만이 넘어갔으니까 지금 서울도 인구가 줄어요. 900만 대예요. 근데 서울 주변의 도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들 서울 가고 싶어해.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던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복권. 왜? 주택공사에서 해서 주택복권이긴 하지만 거기서 1등 당첨되면 집을 하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준비하시고 쏘세요. 76년도 1등 금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이면 집 샀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여의도 살 때 여의도 800만 원, 900만 원이면 여의도 비싼 집이었던 거야. 우리 뭐 이모네 봉천동 집 같은 거 500만 원도 안 했어. 근데 물론 그때는 돈도 못 벌었지. 10만 원 벌기도 힘들었지. 10만 원 버는 것도 잘 벌었지. 그렇지만 그 10만 원을 벌어서 50개월 모으면 500만 원이 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받아도 4년을 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시절이었고 지금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갖고도 4년 돈 벌어서 서울에서 집 못 사요. 서울에 30억, 40억짜리를 무슨 수로 사. 죽었다 깨도 못 사. 월급쟁이로는. 그래서 이 청약이라는 걸 이런 걸 좀 받고 싶어 하는데 자 그때 당시 이제 인구가 없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개인 주택이 있었지. 근데 땅이 없어. 집 줄 데가 없어. 근데 이 집 주인이 이 집을 갖다가 이제 세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증축을 해. 그러니까 저희 이 이모 얘기를 할게요. 봉천동에 집이 있었어. 옛날에 봉천동 진짜 못 사는 집이었잖아. 봉천동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갖다가 방 하나를 어떤 아가씨 하나 빌려주고 앞에 문간방에 있는 걸 갖다가 어떤 젊은 부부 빌려주고 뭐하고 하여튼 그 한 지붕 세 가족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한 지붕 거기는 한 5가족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달 월세를 받잖아. 몇만 원씩고 뭐 5천 원이고 만 원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그걸 다 모은 거야. 모아서 또 집을 증축시켰어. 증축을 시켜서 또 방 2개를 더 만들었어. 다 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겨갔어요. 같은 봉천동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뭐 70년도 되기 전에 뭐 70년도쯤에 저희 뭐 결혼하셨다니까 그때 당시 뭐 몇백만 원 주고 샀던 집이래. 몇백만 원도 안 됐대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집을 옮겼어. 자, 근데 거기도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런 식으로 집을 옮기고 돈을 모으는데 그렇게 돈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에는 이제 증축하고 이러다가 돈이 조금 모이면 여기다가 집을 2채를 지면 돈을 벌겠구나. 2층짜리 갖고 2층에 한 채, 밑에 한 채를 하면 돈 벌겠구나. 혹은 밑에를 상가를 만들고 위에를 내가 살면 돈 벌겠구나. 왜? 상가에서 임대료가 나오니까. 이런 방법으로 증축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건설사가 옵니다. 이 동네에다가 연립주택 빌라촌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의 빌라 개념은 미국 빌라랑 다른 거 아시죠? 보통 이제 뭐 미국의 콘도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뭐 그래서 한 뭐 6채가 붙어 있다든가 4채가 붙어 있다든가 그래서 한 3층 혹은 2층 이런 식으로 해갖고 3층이면 3집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4칸이면 12집 뭐 이런 식 혹은 옆으로 2칸이면 6집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연립주택 빌라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같은 땅에 집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만들 돈이 없는 경우에 이제 건설사 와서 꼬십니다. 어떻게 꼬실까요? 지금 선생님 집 밸류가 이제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이 땅을 갖다가 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 집을 지면 집이 3채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건설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집은 저희가 팔 테니까 선생님한테 뭐 1,000만 원을 드리든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1,5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 집을 파시고 선생님 잠깐 다른 데만 갔다 계시고 집 다 짓고 나면 도로 여기서 그냥 제일 좋은 칸 선생님 사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생각하니까 돈도 돈이지만 돈 받고 나갈래? 아니면 그냥 그 집에 도로 살래? 그러면 그 집이 더 좋아지니까 낡은 집이 새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 집이 생기니까 이 집 밸류가 지금 1,000만 원인데 그냥 1,500만 원 받고 이사를 나가도 되고 아니면 나 그냥 여기 집은 나 여기서 그냥 집 한 칸을 줘.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는 2,000만 원짜리가 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집값이 올라가지. 왜? 새 집이 돼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또 몇 년 살다 보니까 또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건설사가 와.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다 만들 건데 다 만들면 이제 아파트 단지 또 빚값 번지한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식 표현 빚값 번지한 일본 표현이죠 원래는. 이런 아파트 단지를 지면 집값이 또 올라갈 겁니다. 괜찮아. 여기 계신 분들 또 아파트 한 채씩 다 드릴게요. 괜찮네. 그래서 또 있다 보니까 10층짜리를 줘버렸어. 쥐니까 이제는 이제 2,000만 원짜리가 이제 5,000만 원짜리가 돼버린 거야. 그동안 또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또 재산이 늘었네. 근데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걸 갖다가 10층짜리도 모자라. 20층짜리 짓겠습니다. 또 건설사가 와.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보상받고 또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아파트가 이제 1억,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물가가 오르죠. 아파트는 이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땅이 인기 좋은 데는 계속 올라갔어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뭐 그 정도 속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지. 엄청나게 올라갔지.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40층짜리 아파트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예요. 80층짜리 아파트를 지금 지으려면 지을 수 있지만 짓는 돈이 더 들어가요. 워낙 높은 아파트라서. 그동안은 기술이 됐었어. 옛날에 10층짜리, 그럼 처음부터 20층짜리, 30층짜리 지으면 되지 않았어. 70년대, 80년대는 20층짜리, 30층짜리 지을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0층을 졌는데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아파트가 한 50년 되면 거의 못 써요. 한 30년만 돼도 아파트 진짜 낡아 보여요. 그래서 한 3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올리는 게 좋아요. 근데 40층까지는 올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제 80층 못 올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아파트 인기가 없는데 동네가 인기 없는 데서 20층짜리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한테 우리 이거 재개발 시켜달라. 건설사가 안 할래요. 왜 40층짜리 져갖고 우리 거 그냥 20층 줘버리고 20층 당신들이 팔면 되잖아. 요즘에 그렇게 안 팔려. 수지타는 안 맞아요. 안 할래요. 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해주는 금액이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걸 지어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제 건설사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체고 어떡하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줘야 돼, 건설사한테. 1억씩 우리가 낼 테니까 지어줘. 40층 만들고 나머지 절반 당신들이 팔고 우리 아파트는 새 집 줘. 두꺼봐 1억 줄게 새 집 다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으면 하는 건데 안 맞으면 안 해요. 지금 한국이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좀 고민이 있어요. 고층 아파트들은.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인기 좋은 데가 있죠. 강남이니 뭐니 이런 데가 이제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도 인기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원해. 막 이사 오고 싶어요. 이사 오고 싶어 하는데 여기를 갖다가 아파트를 지면 똑같은 아파트를 이곳 평택에다 지면 5억밖에 못 받는데 저기 동탄이라는 데 지면 8억을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건설사가 이 8억 원하는 대로 확 부를 수 있냐? 못 불러. 한국은 법적으로. 그걸 또 못 불러. 되게 웃기죠. 한국에서는 아파트 분양가라고죠. 새로 짓자마자 이제 파는 금액인데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사가 완전히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8억 해도 팔릴 것 같으면 집 하나에 3억씩만 남으면 아파트 전체 지면 얼마에 3천억이 더 생기는데 당연히 그렇게 받고 싶어 하지. 나라에서 못 받게. 그래서 택지비, 건축비, 그다음에 가산비 이걸 계산해서 정하게 돼 있어요. 원하는 대로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택지비는 뭐냐면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걸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20, 30년 사신 분들은 이거 몰라요. 30년 넘게 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파트 가격의 분양가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송탄도 옛날에는 그냥 주택만 있었겠죠. 연립주택이 생겼겠지. 10층짜리 아파트 생기고 뭐 이런저런 부지가 있었겠지. 거기다가 이제 뭐 30층짜리 뭐 40층짜리 뭐 혹은 20층짜리 이런 아파트를 막 줘요. 왜? 송탄이 인기가 좋아져. 송탄이야 동탄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 보니까 뭐 한 30평짜리가 8억에 팔릴 것 같아. 근데 건축사는 8억에 못 받아. 이걸 다 계산해갖고 토지 보상해준 금액, 건축 비용, 가산비 다 합치니까 저희가 4억 5천은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허가받았어. 4억 5천이 분양가야. 자, 그러면 이 집을 여러분이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어요? 4억 5천원만 사면 바로 8억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 청약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다들 청약 추첨을 하러 가지. 뽑히면 그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지. 뭐. 복권 뽑힌 거하고 똑같아.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돈 버는 거 쉽네. 근데 이걸 또 과열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집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또 바로 못 팔게 해. 바로 못 팔게 하는데 이게 뭐 최소 3년에서부터 한 10년 정도는 바로 못 팔게 해요. 이게 또 법적으로 했어. 왜? 그럼 이거 사람들이 자꾸 투기용으로 쓰니까 투기용으로 써갖고 한 3년에서부터 10년 정도는 이 집을 못 팔게 하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으면 뭐 일부 지역은 최대 10년까지 집을 남한테 못 팔아요.
그리고 지방 도시 같은 거. 지방 도시라고 얘기하면 이제 서울 바깥인데 아까 말해서 여기 평택도 포함되고 송도도 포함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인도 포함되고 뭐 아까 말한 동탄도 포함되고 예, 이런 곳들이 시형도 포함되고 이런 곳들인데 이런 데는 뭐 3년, 4년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사면 몇 년만 버팅기면 매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몰라. 지금 4억 5천인데 분양가 4억 5천 받았어. 딱 하자마자 지금 뭐 아파트 시세는 8억이야. 8억인데 못 팔지 지금. 예, 팔 수 없게 돼 있으니까. 팔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요거 없이 그냥 캐시 주고 산 사람. 예, 근데 이게 힘들지. 이게 왜냐하면 따로 청약을 받으니까 청약한 사람 우선 하니까 힘들지. 근데 이제 3년 동안 못 팔아요. 3년 사이에 갑자기 그 동네가 나빠졌어 분위기가. 나빠져갖고 아무도 그 동네 이사 오고 싶어 하지 않아. 3년 뒤에 되니까 그 아파트 값이 이제 3억밖에 안 해. 그럼 4억 5천에서 주고 산데 이제 손해보는 거예요. 혹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8억까지 올라갔다 도로 4억 5천밖에 안 해. 그럼 또 물가는 올라갔는데 4억 5천 그냥 묶인 거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투기라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해드릴게요. 서울은 지금 살고 싶은데 비싸요. 강남은 진짜 말도 못하게 비싸고 서울 외곽도 뭐 10억씩은 우습게 합니다. 근데 출퇴근은 서울로 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잘한 게 뭐냐면 고속철도나 고속기차 같은 거를 발달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의 서울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주변에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물론 한 30년 전에도 인천에서 서울은 출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하철이 있었죠. 예, 지하철이 있었고, 근데 급행 지하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출퇴근할 수 있게 정거장 몇 개씩 건너뛰는 이런 걸로 해서 당시에도 뭐 인천에서 서울까지 한 30분이면 지하철 탈 수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그게 더 발달되니까 뭐 송도 쪽도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또 인천 밑에 쪽 시흥 쪽 예, 여기가 발달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꾸 서울의 주변 도시가 많이 발달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환경이 좋고 서울과 이제 교통 환경이 좋은데. 특히 서울에서 강남 쪽이랑 가까운 데를 따지면 서울에서 남쪽 동쪽이에요.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뭐가 있냐면 뭐 수원, 안양 이런 데도 있고 용인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동탄이 갑자기 뜬 이유가 뭐냐면 동탄으로 서울로 가는 고속기차가 여기 생겼어요. GTX가. 그래서 서울 강남까지 한 10분, 10몇 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북에서 강남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거야. 그 기차를 타면. 기차 비용이 조금 더 나가는데 몇천 원 하지만 그게 뭐 대수야 솔직히. 집값이 얼마나 싼데. 그러니까 동탄에 많이 가 있는 거야. 게다가 또 삼성 연구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자기 힘으로 집을 못 사는데 서울 강남은 못 가는데 동탄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동탄이 인프라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동탄의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인기가 확 좋아지니까 동탄이 작년 재작년에 뭐 청약 같은 거 해갖고 분양가 5억인데 사자마자 8억 받는다 뭐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로또 맞았다 난리를 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 이거 평택인데 평택에서 조금 평택 조금 외곽이에요. 뭐 평택이에요, 그냥 평택인데 고덕 국제 신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네 가보면 아주 좋아요. 제가 작년에 영상 찍은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평택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6채가 여기 있어요. 최고급 아파트 6채가 이 동네에 있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는데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총 6기가 있고 지금 4기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들다가 갑자기 중단시켰어요. 뭐 내막은 모르지. 근데 뭐 미국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자꾸 뭐 미국에다 공장 안 만들면 뭐 제재 준다니까 삼성도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이걸 중단시켰는지 하여튼 공장이 만들다 말았어요. 다 가동이 안 돼.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을 짓는 노동자도 필요하고 공장에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15만 명이 더 왔대요. 그러니까 평택 인구가 한 100, 뭐 몇십만밖에 안 되는데 한 100만 뭐 조금 넘는데 15만이 왔으니까 얼마나 지역 경제가 좋겠어. 이 사람들이 뭐 먹어야지, 써야지, 뭐 잠자야지.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는 그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막 거기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줬어. 그래서 똑같아. 거기도 열풍이 불었어. 이 평택에서 제 생각에 평택에서 6, 7억이면 최고급이야 아파트. 5억이면 뭐 평택 시내에서 괜찮아. 뭐 3억이면 그냥 쓸만한 아파트 사. 그런 동네에서 그 아파트가 뭐 10억까지 간다 막 이런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거기가 고덕 국제신도시가. 그래서 당시에 분양가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뭐 4억이든 5억이든 이렇게 나왔겠죠. 4억이든 5억이 나왔는데 그때 집을 산 거예요.
샀는데 사고 나서 분양이 다 됐는데 제가 지금 작년에 이제 막 미국 들어갈 때 그때 분양된 지 2달인가 됐어요. 다 짓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삼성 공장이 스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다 나가버려. 동네가 썰렁해졌어. 그러니까 청약해갖고 집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 끌어와서 사긴 샀지. 뭐 사돈의 8천 돈을 빌려오든 은행 융자를 받든 뭐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제 4억 주고 이 집을 샀으니까 이게 8억 될 것만 기다리고 앉았는데 청약 통장 갖고 샀는데 그 돈은 1억밖에 없어갖고 3억을 빌리고 은행 융자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샀는데 문제는 이게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 어떡할? 큰일 났네. 난리가 난 거지. 초상집 분위기가 난 거예요. 초상집 분위기가 나왔고 지금 여기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또 급반전 될 수가 있어. 갑자기 삼성이 거기 있는 공장을 다 도로 만든다 그러면 또 갑자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지방이니까 제가 거기는 정확히 얼마 정도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 3년 정도 살아야 될 거예요. 한 2, 3년 정도. 3년 안에는 팔지 못해요.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을 팔지 못해요. 그럼 이제 투기가 돼버리니까. 그럼 이제 3년 동안 그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은행 융자를 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매달 모기지를 갚아야 되잖아. 이자라도 갚아야 되잖아. 그럼 이제 뭐가 생겨요? 돈 급한 사람들은 이자라도 갚아야 되니까 월세를 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자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4억 돈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샀다. 그런데 그 4억을 거기다 계속 묶여놓을 수는 없잖아. 3년 동안. 그 사이에 여차하면 또 다른 집을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해요? 전세를 줘요. 자, 그럼 이제 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 전세라는 거는 한국에서 집 시세의 한 70% 뭐 이 정도 받으면 적정해요. 8억짜리면 전세도 최소 6억은 받아야 돼. 5, 6억은 받아야 돼. 근데 거기 지금 전세가 3억? 예, 그래도 안 들어와. 그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그 동네 값어치 집이 4억밖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렌트비는 더 참담합니다. 렌트비는 왜 문제가 생기냐? 이제 미국식으로 개념을 따져보자고요. 20만 불짜리 집 렌트비가 1,000불 받아. 그럼 80만 불짜리 집은 4,000불은 받는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렇진 않아요. 예, 집이 크면 클수록 좀 덜 받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있는 이 집이 100만 원이에요. 뭘? 그러면 요거 지금 뭐 2억밖에 안 되는 2억도 안 되는 집인데 100만 원인데 거기가 지금 8억이다. 그러면 4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400만 원 내면 누가 사나? 아무도 안 살아. 400만 원 월 렌트비는 서울이나 가야지 있어요. 그것도 강남이나 가야지 있어. 강남 가면 진짜 고급 아파트 젊은 애들 갑자기 돈을 벌었는데 몇십억은 넘는데 인생 좀 뽀다고 있게 살고 싶다. 예, 월세로 뭐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내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뭐 먼저 전창종가 그 여잔데 남현이랑 그 위장 결혼했던 그 사기꾼 있죠. 예, 걔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시그네얼. 예, 그거 1,000만 원인가 내고 살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거 말고 이 평택에는 월세 400만 원짜리가 있을 수가 없어. 누가 400만 원 내? 400만 원 남들 한 가정의 생활비야. 웬만한 집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활비야. 이거 어떻게 그 400만 원 렌트비 내고 살아? 어쨌간에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월세라도 받아갖고 이 모기지 이자라도 내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얼마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에 뭐 월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에 그 집을 빌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딱 계약이 정해져 있어요. 왜? 3년 뒤에는 그 집 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1년 됐잖아요, 저 집.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가면 맥시멈 계약해줘봤자 2년밖에 계약 안 해줄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2년 계약도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왜? 만약에 1년 계약을 해줬는데 1년 안에 삼성공장이 다시 살아나면 더 받을 수 있거든. 전세니 뭐니. 그럼 전세 받고 더 받는 게 낫지. 그럼 전세 그만 4억, 5억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2년도 잘 안 해줄 수가 있어. 뭐 얘기 잘하면 이제 2년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살 수가 있겠지. 그러면 2년 살고 또 이사 가야 되니까 귀찮을 수가 있지만 전 좋은 게 뭐예요? 완전 새 아파트. 평택에서는 제일 좋다는 아파트. 힐스테이트 스카이라인이에요. 힐스테이트에서 급 좋은 아파트. 그다음에 초품세라고 아파트 내려가자마자 초등학교가 바로 연결돼 있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학군이라고 초품세라고 합니다. 내려가자마자 쇼핑몰 있어.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젊으니까 이사 가는 게 별 문제 없다. 저는 한국 나와 살면 그런 데를 살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얼마 땡큐야? 2년 살다가 이사 가면 이사 가지 뭐. 이사 가는 게 힘들어. 근데 한국에 뭐 포장 이사 시키면 300만 원, 한 2,000불만 주면 깔끔하게 집에 있는 거 숟가락 하나까지 다 챙겨서 다 포장해서 하나도 안 깨고 이사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살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한 300만 원 주고 이사하면 그게 편하지.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청약 통장을 해갖고 여러분이 아파트 산다. 혹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미국 오신 지 20년 됐는데 20년 전부터 나 청약 통장은 갖고 있었어. 이런 분들이 대박이지. 왜 대박인 줄 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청약 될 가능성이 많거든. 자,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제가 지금 이 복잡한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청약됐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8억대.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 지금 평택 같으면 5억이다. 그럼 동탄은 지금 7억 5천 8억 해요. 뭐 별로 떨어지지 않은데. 근데 동탄이 지금 8억인데 그게 마냥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살아야 하는 뭐 최소 기간, 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보유해야 되는 최소 기간 3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한국은 워낙 다이나믹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청약을 해갖고 집을 산다. 추첨됐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피가 붙는다고 그래요. 피가 붙는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분양가를 5억에 샀는데 8억에 팔 수 있다. 그러면 피가 3억 붙었다고 해요. 예, 프리미엄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식 영어죠. 저는 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피다가 피. 예, 프리미엄의 피자입니다. 그래서 피가 3억 붙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이 고독 국제 신도시 같은 데는 오히려 마피라고 그래요. 마피는 뭐냐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예,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래서 오히려 샀던 가격보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샀는데 분양가 지금은 팔라고 해도 4억 5천 밸류밖에 없다. 혹은 4억 밸류밖에 없다. 그럼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도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으로 한국에서 집을 사시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런 청약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저처럼 전세를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뭐 영구히 살 건 아니고 2, 3년 되게 좋은 혜택으로 새 아파트 살고 싶다 그러면 전세를 이용해도 되고 저처럼 월세를 이용해도 돼요. 이사 가는 것만 괜찮다 그러면 이런 이 구조를 잘 알면 새 아파트 끝내주는 아파트 아주 저렴하게 2년 동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집을 산다 기존에 있는 집을 산다 그러면 이 새로운 아파트도 이렇게 파란만장한데 한국의 지방 쪽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 LA 계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 20년 전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 당시에 미국에서 투자 설명회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기억에 5억대였어요. 5억대였는데 그게 피크를 친 게 언제냐면 한 몇 년 전에 한 10억까지 쳤어요. 그때 팔았어야 돼. 지금은 8억, 7억 이렇게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서울 인구가 주니까. 서울 인구가 진짜 많아서 서울 인구에 살 데가 없다.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다. 그러면 송도에서라도 서울 출퇴근하면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인구가 줄어. 그럼 송도에서 굳이 다니고 싶을까? 아니면 강북에서 다니고 싶을까? 그나마 강북이 편하겠지. 인서울인데. 강남은 최고의 보루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진짜 강남으로 해야 돼. 근데 한두 푼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어정쩡한 도시가 뭐냐면 제가 지금 특정 도시 얘기해서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주변의 위성 도시에서 뭐 한때 뜨던 데가 있어. 뭐 송도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 막 이런 데. 이런 데가 가격이 제일 떨어지기 쉬워요. 동탄도 어쩌면 떨어질 수가 있어. 왜? 서울인가 줄면.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인천 시흥은 거의 서울권이라고 봐요. 여기는.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방어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데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송도가 5억일 때 사갖고 10억에 판 분들은 돈 벌었어. 그렇지만 그때 한 8억에 사갖고 야 이것도 나중에 언젠가 12억 13억 되겠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뭐 남양주 뭐 서울 주변에 있는 이런 동네도 그래요. 동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용인도 모르겠어. 평택? 예, 평택도 저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고덕 신도시에 삼성 공장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 뭐 단순히 올라갈 수 있겠지. 동네 살기 너무 좋아. 완전 새로 만든 단지라서 너무 좋아. 저는 그 동네가 너무너무 좋더라. 먹을 때도 많지. 왜? 공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식당들도 엄청 많아. 이쪽에 상가 쪽. 거기는 또 주거 상가가 나와져 있어. 되게 많지. 조금만 걸어가면 옆에 산책할 수 있는 산이 있지. 조금만 넘어가면 내과 있지. 교통 좋지. 거기서 지제역 가까우니까 지제역에서 서울 딱 가면 뭐 그냥 고속으로 타면 17분이면 서울 가지. 거기서 아니 그냥 거기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 거기서 7억 8억 주고 아파트 사면 예, 저는 호구예요. 예, 호구입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3년 그게 풀리고 그러니까 집 할 수 있는 게 풀리고 이제 앞으로 한 2년 남았죠. 2년 뒤에 그 집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삼성 공장이 더 발전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기 시세도 4억, 5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억, 5억이면 살 생각이 있냐? 저는 또 별로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때 여러분이 결정하신 문제예요. 4억, 5억 밸류면 나쁜 밸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8억 주는 거는 피를 많이 붙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오늘 좀 아시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집을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뭐 전세를 할 때도 어떤 전세를 공략하면 좋은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그냥 별로 좋지도 않은 아파트 똑같은 돈 내고 전세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도 지금 당장 임시로 와 있으니까 여기 100만 원 내고 여기 있지. 제가 한국에서 2년이고 살 생각 있으면 왜 제가 뭐하러 여기 있어. 그냥 2만 불만 주고 디파짓 해놓고 거기다가 한 달 월세 680불씩 내고 그 새 아파트 살지. 가구 그런 거 사야 된다고 뭐 얼마 들어간다고. 소파 하나 사고 침대 하나 사고 TV 하나 사고 뭐 그래봤자 뭐 얼마 들어가겠어요. 뭐 한 10,000불? 아니 그게 훨 낫지 솔직히. 뭐하라 그렇게 해요. 게다가 그건 사놓으면 또 다른 데 이사 가면 또 다 도로 쓸 텐데. 이렇게 좀 현명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별것도 아닌 내용 얘기했네 그럴 수 있는데 미국에서 좀 사신 분들은 오늘 얘기가 좀 신세계일 거예요. 청약이 저래서 하는구나. 한국의 아파트가 이래서 올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88년 때 한국을 가면요. 당시에 대기업 다녀도 봉급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알바를 해갖고 200만 원을 들고 왔어. 고등학생이 200만 원을 갖고 왔고 한국 가서 사촌 동생들 뭐 먹고 싶다는 거 피자헛 뭐 피자 비쌌어요. 예, 그거 다 사주고 그다음에 뭐 저도 뭐 옷도 사고 실컷 놀았어요. 그때 오렌지족이라는 얘기가 90년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부터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올라갔잖아. 한국 사람이 돈 번 게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1,000만 원짜리 집이 한번 바뀌면서 2천만 원이 되는 게 뭐 그게 또 집값 올라면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또 1억이 되고 1억이 또 5억이 되고 5억이 10억이 되고 그래서 제가 82년도 당시에 한신 3차가 1,200만 원짜리 집이 지금 30억이 돼버린 거고 그거 재개발한 아크로 리버비는 지금 50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야 우리 아버지 그때 그 반포 그 아파트 팔지만 않고 나한테 물려줬으면 지금 50억인데 그 생각하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 한국에도 임금이 막 올라가서 한국도 임금을 한 200만 원씩 받기 시작하고 미국이랑 별반 차이도 없게 되고 집값은 미국보다 2~3배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재미 똥포가 돼버린 거예요. 재미 똥포가 돼갖고 아이고 미국에서 해외에서 고생 많어. 그거 뭐 얼마나 돈 벌어. 예, 저 때는요. 저 고등학교 때는 미국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당시 60만 원이었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 2달 봉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는 돈만큼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의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집값은 한국이 비싸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집값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비슷해요. 물론 집 사이즈에 비하면 한국이 훨씬 비싸. 근데 흔히들 생각하는 중간 기준, 미국 같으면 1,800 스퀘어피트, 2,000 스퀘어피트, 한국 같으면 30평 이걸 기준하면 사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집값은 지금 뭐 비슷비슷해요. 게다가 지금 물가는 미국이 뭐 한 3배, 음식값은 지금 2배 반. 예. 저는 음식값은 거의 2배 반, 술값은 4분의 1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한국에 가시는 우리 또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좀 돈 쓰기 편하죠. 그러니까 또 도로 이 부동산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없던 이런 청약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피가 붙는다, 그다음에 마피가 뭔가, 그다음에 집값이 왜 올라가고 어느 동네가 올라가고 어느 동네가 내려가고 이거 제 얘기만 들어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저도 작년에 6개월 있으니까 이 돌아가는 게 이제 대충 눈에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 이런 거 가면 몰랐어. 물론 알고 있었지.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자꾸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런 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느낌이라는 거. 지금 왜 동탄이 어떻게 될 거고 평택이 왜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6개월이나 한국에 있어갖고 쭉 보니까 그게 좀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식이 또 여러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좋아요. 2번 누르면 좋아요 취소됩니다.
예, 그리고 댓글, 예, 희망찬 댓글, 응원되는 댓글 적어주시고요. 구독 아직도 안 하셨어요? 예, 아직도 안 하셨으면요. 옆에 물어봐서라도 구독하십시오. 예, 구독하시고 한국에 나가시거나 한국에 부동산 투자하시겠다 이런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시라고. 예, 그리고 본인이 알아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